SAT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중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하거나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북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었다, SAT 프로그램을 3개월 수강했다, 단어를 10,000개 외웠다로는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SAT 시험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성실히 공부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영어인데요. 흔히 단어 문제는 무조건 암기량으로 승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많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교내외 활동, 개인 프로젝트, 취미까지 염두하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단어 암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법을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connotation, 단어가 주는 느낌, 긍정, 중립, 부정을 구분하고 secondary meaning, 그리고 예문 활용까지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하면 단어 100개 외울 시간에 10개를 외워도 문제 해결력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은 좀 더 어려운 SAT 단어 문제에 적합하기도 하고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문법 문제에서 오답이 계속 나온다면 잘못 공부한 겁니다. 실수는 일시적인 것이고 반복되면 실력이겠죠. 물론 문법 문제 유형마다도 접근법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문법 규칙만 제대로 익혀도 모두 맞출 수 있고 100점에서 200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가 계속 나온다면 반드시 그 실수의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의 경우 무조건 문제당 1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독해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실 균일하게 배분했을 때 시간 안에 시험을 끝내려면 문제당 1분 10초 정도가 주어지는데 문법 문제에 30초씩 소요된다면 40초씩 확보하게 됩니다. 평소 연습을 하더라도 시간 제한을 두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제 유형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시 공부하기인데요. 수학은 한 문제에 여러 개의 개념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만큼 유형 파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유형과 접근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유형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공부해서 파악하는 방법은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750점 이상 정도 꾸준히 나오는 학생이라면 이 단계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학생이라면 이 단계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수학을 살펴볼 건데요. 수학은 사실 알지브라 1과 지오메트리 기본기만 확실히 잡아도 700점은 나옵니다. 실제 저희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영어를 잘 못해서 틀리거나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감안해도 700점은 나옵니다. 만약 안 나온다면 분명 기본기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때 해당 과목을 다 끝내기도 하고 선행도 하지만 막상 SAT에서 700점이 나오지 않을 때 시험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학 개념 이해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배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SAT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무조건 개념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문제만 많이 푼다고 개념이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좀 탄탄하게 하고 문제를 왜 이렇게 풀지라는 질문을 좀 하면서 개념과 연결 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 방법은 최소 2가지 풀이법으로 연습하기인데요. 답이 하나여도 수학은 정답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800점이 잘 나오지 않고 750점에서 790점대에 머무르는 학생들은 보통 어이없는 실수가 한두 가지 있거나 킬러 문제에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항상 최소 2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킬러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정말 몰라서라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어보면 아는 개념이라도 좀 당황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풀이법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 방법은 수학과 영어 둘 다 해당이 되는 방법인데요. 바둑 기사들이 게임이 끝난 후에 승패와 관계없이 모든 수를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분석해야 다음에도 좋은 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SAT도 마찬가지입니다. 99% 확인하지 않고 찍어서 맞춘 문제는 맞았다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찍어서 맞춘 문제를 안다고 착각해서 다시 보지 않는 경우 10명 중 9명의 학생에게 해당됩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히 복습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시험에서 봤던 지문이 두 번째 시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학생 본인의 사고방식, 어디에서 실수가 나왔는지, 어떤 부분에서도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복기하고 개선된 방식을 다음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SAT 공부 시간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는 시간이 더 길다면, 제가 전자기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공부에 방해되는 행위는 SAT를 준비할 때 최대한 줄이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미국에선 항상 패자부활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패자부활전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가더라도 최선을 좀 다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 시험은 실제 시험에 맞춰서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실제 SAT는 오전 8시 30분경에 시작이 되는데요. 모의 시험도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만 하지 말고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처럼 낯선 장소에서도 자주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장이 낯설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비하는 연습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SAT 교과서가 드디어 4월에 출간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구매해서 분석해 보았지만 실질적인 시험 전략을 제공해주는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만 많이 만든 경우 문제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었고 문제 해설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학생들이 정말 한 가지라도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고자 직접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출시기념 50% 할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책에 오류가 있거나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수용하고 더 좋게 만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책을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소통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